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왜 축하를 드리느냐? 12월 10일 날 7%대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25년도의 예상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어요. 2회로 줄이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이 충분히 빠졌죠. 여기 10월 15일부터 두 달 이상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횡보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바닥이 잡혀야 돼요. 근데 시장의 바닥이 잡히려면 반도체가 이제 그만 빠져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돌려 세우면서 주도주가 된다? 이건 어려워요. 근데 반도체가 그만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바이오 말고, 그리고 조선, 원전 이쪽 말고는요,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진짜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실제 24년도에 움직였었던 종목을 본다면 성과를 낸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성과를 내는 건 달라요. 성과를 나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선반영이다, 뭐 기적의 선반영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이 아니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미증시에서 지금, 그쵸, 뭐 여러 강세 종목군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정도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한 300조 정도. 근데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올라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국 시장에서 1등, 2등, 3등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느냐? 기존에 있었던 매출액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AI예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빨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빨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 실적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실적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은 왜 올까요?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실적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은 조정을 주는 겁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FDA 통과 소식이 나왔죠. 이게 아직 매출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에서 발표한 예상 매출액은 27년까지 1조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에서 하고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50%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건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유한양행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다. 매출액으로만 본다면 50%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렉나자에 대한 성장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27년도에 1조 원이었을 때 24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성장률로 CAGR이라고 그러죠. 60%씩 점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익률에 대한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죠. 이제 직접 개발한 부분, 그리고 직접 개발하지 않고 뭐 카피약,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진행한 부분,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유한양행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익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성과가 있는 기업들만 콕 집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11월 달부터 이때부터 반등을 한 건데 신고가를 거의 못 만들다시피 했다. 횡보하는 구간 꾸준하게 있었을 때 리가켄바이오 계속 올랐고요. 유한양행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세가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7배, 8배씩 올랐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4년 초에는 5만 원대였어요. 근데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 이격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조절하는 내용들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원래 내년에는요. 금리를 4회 낮추기로 했거든요. 근데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4회 낮췄을 때는 3.5%까지 낮춘다는 거고 2회 낮췄을 때는 4%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딱 대입해서 주가에 할인 요인이 돼요. 그러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야 성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미증시가 지난주에 조정을 줬었던 이유는 할인율, 즉 금리가 적게 내리니까 그렇죠. 적게 내리니까 3.5%를 대입했을 때 올라갔었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금리를 왜 늦게 낮출까? 경기가 좋아서입니다. 이건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지속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 최소한의 적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브로드컴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오퍼를 넣었다 그러죠. 지금 HBM4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뭘 했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25년 말부터 납품해 달라. 근데 하이닉스는요.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만으로도 벅차죠.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바닥 요건이 만들어진다. 시장에 대한 바닥이 나왔을 때 바이오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선 그리고 원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강했었던 종목이 앞으로도 꾸준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도 충분히 빠졌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제가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뭘까요? 내려갈 때는 뭐냐? 내려갈 때는 성장성이 없었을 때, 훼손되었을 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았던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한정 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 저가 찍고 딱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렇죠. 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5만 원은 지켜요. 이 5만 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2,400포인트라는 의미가 뭘까요? PBR입니다. PBR. 이건 장부가치예요. 장부가치.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은 0.8배 수준입니다. 1배를 했을 때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평가, 즉 가격 요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지금은 20%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경기가 어려운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 이하로 평가를 받으면서 최소한 한국이 망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16만 원에 있을 때나 12만 원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기 뭐 7만 원, 8만 원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차이 있죠. 여기서 사고 싶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최단기간에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은 그렇죠. 바뀐 점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렉라자 관련된 전망치 27년도까지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그 전망치가 바뀐 점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장중에도 12월 23일이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브로드컴, 삼성 하이닉스의 HBM4 납품해 달라.
그쵸?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른 미국 주문형 반도체 ASIC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요청을 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틈을 끼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에 그쵸? 뭐가 나옵니까? HBM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장의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쭉 보시면 반도체 수요 증가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요 증가는 시장 바닥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주도주는 바이오다. 유한양행 탑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타점이 나올 거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건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자, 내용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그 많은 똥을 쌌는데 어떻습니까? 매도 그쵸? 한 결과 14% 4%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30%대 수익, 5%대 수익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쭉 내려보면 18%, 14%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그렇죠?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판단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 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정된 구간에서 그쵸?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그리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주도주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의 악재는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실적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 실적 확인보다도 그쵸? 기간 조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실적은 어차피 25년 말 26년은 돼야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즉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이 좋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겠죠. 지금도 부담스러운 실적이에요. 근데 가격은 반영이 되어 있어. 지금 나쁜 실적이 좋은 겁니다. 단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길어졌고, 길어지는 과정에서 시장까지 너무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1월달이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기보다도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이제는 1월달이 되면 옵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